자, 여러분, 확통 이제 확률의 뜻과 활용, 확률의 시작이죠? 확률의 시작인데, 일단 우리가 지금부터 확률을 하는데 흐름을 좀 느껴봐봐. 항상 이제 수학 공부할 때도 어떤 과목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흐름이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 그지?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이제까지 했던 게 이런 거야. 우리가 확률과 통계를 하고 있는데 단원이 크게 3개거든. 자, 1. 크게 봤을 때 경우의 수. 그러니까 사실 이 경우의 수는 언제부터 한 거냐면 고1 때 순열 조합을 배웠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이잖아. 그 다음에 이번에 확률과 통계에서 순열과 그냥 조합 말고 중복 순열, 중복 조합, 그 다음에 원순열,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이게 다 경우의 수야. 그 다음에 이항 정리도 사실은 다항식을 전개했을 때 개수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배웠는데 그 개수들이 조합이잖아. NCR. 그러니까 그 개수들이 다항식이 어떻게 곱해지는지에 대한 경우의 수였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항식을 전개하는 거 A 더하기 B N제곱과 관련은 있지만 아무튼 경우의 수에 대한 얘기라고. 자,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를 이렇게 한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뭘 하냐면 이제 확률에 대해서 배워. 당연히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이니까 이 확률이라는 단원이 핵심적이겠지, 포인트겠지. 근데 사실 확률과 통계는 전체적으로도 개념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개념이 안다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문제들이 다 실생활 문제고 결국에는 어떻게 셀 것인가 전략 짜야 되고 문제마다 좀 다양하고 그런 게 있는데 이번 지금 배워야 될 이 확률은 당연히 경우의 수를 기초로 배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우의 수를 잘 하지 못하면 확률을 잘하기가 조금 힘들다? 이런 느낌이 좀 연관성이 깊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번에 확률에서 배우는 단원이 지금 우리 교재에 보면은 교과서든 어떤 개념서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1등급 만들기든 이렇게 막 써있어. 뭐가 많이 써있다고. 근데 미리 얘기하지만 여기 있는 걸 달달달 외운다고 문제가 잘 풀리는 것은 아니야. 이제 일단 그 얘기를 좀 해두고 시작을 하는 거고, 어쨌든 경우의 수랑 관련이 있다. 그 다음 내가 용어를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용어는 예의상 그리고 그 용어를 물어보는 문제, 학교 내신에서 시행이 뭔지 쓰시오 라든 서술형이라든가 그런 거 대비로는 알아야겠지만 일단은 그 용어를 결과적으로는 외우겠지만 이번에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 용어를 다 외우지 못해서 스트레스 받지는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런다고 잘 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은 내가 이번에 뭐부터 시작할 거냐면 첫 번째는 용어 정리. 자, 그래도 예의상 용어를 다 소개를 하고, 자, 근데 억지로 외우지 말고 이렇게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용어가 들어오게끔 설명을 해볼게. 자, 용어가 쫙 있고 그 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인데 경우의 수가 영향을 주긴 하지만 좀 관련은 있는데 뭔가 근본적으로 아주 이렇게 명확하게 완벽하게 구분지어서 얘기한다면 경우의 수랑 확률은 조금 달라. 결론부터 얘기하면 달라. 그러니까 너무 이게 비슷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제 그런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되기는 하지만 사실 엄밀하게는 좀 다르다. 이제 그 얘기를 소개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거는 문제 여기에 많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소개할 기회는 있을 것이다. 근데 처음이니까 좀 약하게 할 것이다. 그 정도 알아두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충 확률은 그런 거지 내가 동전을 100원짜리 딱 던졌어. 앞 아니면 뒤가 나올 거 아니야. 앞이 나올 확률 2분의 1이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사실 생각보다 상당히 친숙한 소재지. 근데 이걸 배우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그죠? 어쨌든 그래. 그래서 이제 확률의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용어부터 한번 써보는데 그냥 쓰면 너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확률의 뜻과 활용인데 확률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되고 활용은 어떻게 할지. 활용은 문제 풀면서 알아야 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 던지기를 해볼게. 아니 주사위에 하나 이렇게 던진다. 평범한 주사위 던졌어. 자, 주사위를 내가 던졌을 때 무슨 눈이 나올지 알 수 있나? 모르지. 내가 뭐 신도 아니고 뭐 미래의 일을 어떻게 예측해? 아직 던지기 전이야. 근데 이제 던지면 뭐가 나올지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일이 발생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딱 던졌는데 1의 눈이 나왔다?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니? 이상하잖아. 아직 안 했을 때. 그냥 아직 던지지 않았을 때, 던진다고 가정했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니? 물으면 네가 6분의 1이요. 그러겠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쨌든 주사위 던지기라는 걸 하는데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행이라 그래. 시행. 그래 뭐 주사위 던지기 시행을 해보자. 자 그럼 이때 나올 수 있는 어떤 경우 그 눈을 적으면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또는 6이 나올 거 아니야. 그 집합을 내가 S라고 할게. 1, 2, 3, 4, 5, 6 이렇게 되잖아. 자 1의 눈이 나오거나 2의 눈이 나오거나 3의 눈이 나오거나 4의 눈이 나오거나 5의 눈이 나오거나 6의 눈이 나오거나 자 그런 그 발생 가능한 경우를 하나 다 적어가지고 원소날법으로 적어봤어. 집합으로 적었네. 자 근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샘플 스페이스라고 해. 샘플 스페이스.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샘플이라서 S를 쓴 거고 한국말로 표본 공간이라고 해. 말이 좀 괜찮지? 표본 공간, 스페이스, 공간. 그냥 집합이야. 표본, 샘플. 그래서 아무튼 S를 쓰는데 뭐 용어가 좀 그렇긴 해. 어쨌든 그냥 대충 전체 집합이지 뭐. 그죠? 네. 그래서 1, 2, 3, 4, 5, 6이야. 이렇게 나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거 있지. 이게 하나짜리 집합. 하나짜리 집합. 하나짜리 집합. 이런 하나짜리 집합들을 근원 사건이라고 해. 얘네들을 다 근원 사건이라고 해. 자, 근원 사건. 뭔가 더 근원적이다. 더 이상 뭐 쪼갤 수 없다. 뭐 이런 느낌인데 일단은 내가 이 사건이라는 걸 먼저 정의를 하면 이해가 될 거야 이제. 요 주사위 던지기 시행을 했을 때 이 안에서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서 문제가 이런 게 나와. 사건 A라고 내가 딱 정해. 근데 이제 대문자 A라고 적고 있는데 이유가 있다. 사건 A는 뭐냐면 주사위를 한 번 던지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주사위 던지기 때 굳이 얘기하면 한 번이야. 한 번 던지기 시행이야. 한 번 던지는 시행이야. 그랬을 때 3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 사건 A는 3의 약수의 눈, 주사위의 눈, 3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자, 은근슬쩍 내가 사건이라는 말을 막 쓰고 있어. 근데 괜찮지? 그잖아.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 3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걸 내가 사건 A라고 하자고. 그러면 A는 어떻게 되냐면 1, 2, 3, 4, 5, 6 중에 3의 약수는 1하고 3이야. 그래서 이제 1하고 3을 여기다 쓰는 거지. 그래서 사건 A를 A라고 부르고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을 해. 그래서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가 하나 나왔어. 여러분들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나왔어. 강조하고 중요한 거. 그게 뭐냐? 사건은 집합이다. 사건은 집합이다. 사건은 집합이다. 잊지마. 집합이야. 이렇게 표현했잖아.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래서 사건은 집합이야. 자, 이 말을 좀 기억해주면 도움이 된다. 집합이다. 집합이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말을 이렇게 하면 되겠어.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3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자, 그걸 PA라 그래. 기억으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인데 probability.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그래서 PA라고 해. 자, 네가 생각하듯이 3의 약수는 1하고 3이니까 1, 2, 3, 4, 5, 6 중에 가능한 게 두 가지니까 6분의 2, 3분의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구하면 확률이 3분의 1이야. 네가 생각한 대로. 경우의 수랑 관련이 있다고 한 건 뭐냐면 전체 경우의 수가 6가지고 지금 3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니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확률의 정확한 정의는 사실 아니니까 또 책에도 개념서도 뭐 개념도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 자, 이거 P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한 거야. 자, 저기 표본 공간이라고 써놓은 것도 집합으로 써있지, S.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쓸까? NS. 이게 명확한 정의야. 진짜 정의. 그 다음에 NA.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말하면 참 편할 텐데 그렇게 말 못하고 거짓말이니까 지금은 맞지만 아닌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그 사건의 원소의 개수. 근데 그 사건이 원소의 개수가 하나, 둘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이 어차피 추상적이라 계속 얘기할 거니 걱정하지 말고 일단 뭐 비슷하다고 정도만 놔둬도 돼. 근데 이제 아닌 예를 내가 가르쳐 줄 거야. 자, 그러면 이랬을 때 이 확률이 이렇게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 확률이 아무 때나 정의되는 게 아니야, 사실은. 이게 엄밀하게 왜 확률이 되냐면, 왜 3분의 1이 맞냐면, 잘 들어봐. 이게 확률의 핵심이다. 내가 아까 그 있잖아. 경우의 수랑 확률은 약간 좀 다르다고 한 거. 그 부분에 대한 얘기야. 뭐, 일단 말로 소개는 해둬야지. 내가 주사위를 한 번 던지면,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4가 나오거나 5가 나오거나 6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동시에 나올 수는 없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발생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저 각각들을 근원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사건은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집합 원소 하나짜리 집합으로 표현한 거지. 사건이니까. 근원 사건도 사건이잖아. 근데 근원 사건은 하나짜리 원소가 하나짜리 집합이 근원 사건들이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동시에 발생하지 않고 네가 생각했을 때 주사위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과 2의 눈이 나올 확률과 뭐 점점점 6의 눈이 나올 확률이 다르지 않지. 다 똑같지. 얼마나 똑같아? 얘가 6분의 1을 가지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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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의 1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표본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냐면 여기 있는 애들이 모두 발생 가능성이 동일해야 돼. 지금 확률은 당연히 이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인데 당연히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A라는 집합은 S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NA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NS보다 작거나 같을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얘는 1보다는 작거나 같겠지. 그 당연히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잖아. 그럼 당연히 얘는 0보다는 크거나 같겠지. 그러니까 확률 PA는 당연히 항상 일어나면 1이고 항상 일어나지 않으면 0이고 뭐 이런 범위를 가질 거야. 근데 원소의 개수가 6개면은 전체 확률이 1인데 6개면은 다 똑같이 6분의 1을 가지고 있다고. 만약에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10개다. 그러면 다 10분의 1씩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확률 값으로. 그래야 표본 공간이 제대로 구성됐다고 얘기하고 그때 확률이 정의된다고 얘기해. 방금 얘기한 말의 소중함을 아직은 모르겠지만 일단 다음에 또 얘기할게. 일단은
자, 그래서 용어를 좀 얘기를 해봤어. 자, 뭐 시행, 표본 공간, 근원 사건, 사건은 집합이다. 뭐 보면 알겠지만 사건이 집합이라는 건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자, NS분의 NA가 PA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예를 통째로 좀 기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자, 이런 거로 하고 내가 책에서 한번 같이 한번 볼까? 시행, 표본 공간, 사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니까 뭐 집합이지 뭐. 근원 사건.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 혹은 집합. 걔네가 근원 사건이라고. 그 다음에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배반사건이라는 용어가 특히 중요하겠어? 자, 내가 이걸 지워볼게. 자, 그 용어를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확인 한번 하고 지나갈까? 그 옆에 교과서에서 뽑은 기본 문제, 여러분이 먼저 풀어봐. 자, 같이 확인할 거야. 자, 풀었다. 오케이? 93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아이고, 1번, 2번 다 했네.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A. 3번만 내가 풀어볼까? 1, 4, 뭐지? 오케이? 자,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94번을 그냥 내 맘대로 해봐도 되지. 설명 안 해놓고? 그냥 하면 돼.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자, 몇 가지 나올 것 같아?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니까 상상해. 하나는 빨간색 주사위, 하나는 뭐 파란색 주사위. 그럼 다르잖아? 그러면은 총 경우의 수가 6 곱하기 6, 36까지 괜찮지? 상식적으로. 자,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7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어. 자, 내가 여기를 6 곱하기 6이라고 써도 되고 한 방에 36이라고 해도 되겠어. 자, 근데 빨간색 주사위가 있고 파란색 주사위가 있는데 귀찮으니까 A랑 B라고 할까? 근데 합이 7일 확률이야. 그러면 합이 7이라는 거는 1, 6 맞지? 얘가 1이 정해지면 알아서 정해지겠네? 6이면 얘가 1이고 6가지네. 더 없죠? 7인 거. 그죠? 2, 3, 4, 5, 6 1, 2, 3, 4, 5, 6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까지니까 6분의 1이다. 자, 이렇게 되겠어요. 쉽죠? 그 다음에 95번. 어떤 씨앗 1500개를 심었더니 800개의 씨앗에서 싹이 났다. 이 씨앗 한 개를 심을 때 싹이 날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그럼 사실은 이 95번은 밑에 책에 나와 있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통계적 확률이라고 해. 갑자기 뭐 이상한 소리, 그죠? 이따 또 정리할 거야. 통계적 확률. 또 혹은 경험적 확률이라고 해. 용어야 그냥 너무 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 통계적 확률, 경험적 확률. 그잖아. 아니 심었더니 1500개 중에 800개 났대. 그러면 씨앗이 싹이 날 확률은 얼마야? 1500분의 800 뭐 이런 거잖아. 심심하니까 약분하고 따라서 15분의 8 뭐 이 정도가 되는 거지. 답이 15분의 8이다. 지금 95번 푼 거다. 이 정도야. 자, 96번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이쯤에서 좀 또 아까 하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 자, 내가 하나 질문 하나 던질 거야. 잘 봐봐. 동전을 10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인데 동전 100원짜리 오케이? 두 개가 있어. 여러분 상상해봐. 지금 너한테 100원짜리 동전 두 개가 있어. 나한테 있다고 치자. 여기 있다. 내가 이제 딱 던져. 그럼 내가 첫 번째 질문은 100원짜리 동전 두 개를 던지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오니? 라는 질문이야. 몇 가지가 나올까? 그럼 넌 좀 지금 헷갈려야 돼. 정상적이라면. 자, 두 번째. 두 번째 물은 뭐냐면 이제 확률인데 앞이 하나 나오고 뒤가 하나 나올 확률은 뭐가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얘기야. 이 질문에 답하는 게
확률과 경우의 수를 좀 구분하는 아주 쉬운 예야. 그래서 얘를 항상 기억을 해줘. 개념적으로 얘를 항상 기억을 해줘라고. 얘를 기억해줘. 동전 두 개를 던지는데, 자,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고 묻는 것에 대해서 네가 왜 고민을 해야 되냐면, 아, 선생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사실 당연한 게 아닐 수도 있어. 자, 내가 하나 얘기할게. 이 100원짜리 동전 두 개가 있는데, 너무 궁금해야 될 게, 그 동전 두 개가 같은 동전인지 다른 동전인지 좀 궁금해해야 돼. 예를 들어서 둘 다 100원짜리인데 그럼 같은 동전 아니에요? 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100원짜리 동전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연도가 뭐 2000년? 또 하나는 2015년이야. 그럼 다른 동전 아니야? 분명 구별이 되잖아. 근데 여기서 내가 동전 두 개가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얘기를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답할 수가 없는 거야, 사실은. 경우의 수는 답할 수가 없어. 아, 그잖아. 만약에 경우의 수의 입장에서는 동전 두 개가 완벽하게 똑같다고 치자. 근데 사실 이건 거짓말이야. 아니, 세상에 똑같은 동전이 어딨어. 아니, 그러니까 이건 이제 또 철학적 질문으로 가는 거긴 한데 좀 이상해지지? 연도가 같다고 쳐보자. 야, 그래도 이 동전이 딱 생성되는 시기가 같진 않을 거 아니야. 아, 그래. 그것도 인정해보자. 그러면은 동전이 누구 손을 거쳐냈다라고 이렇게 막 떨어뜨렸을 수도 있고 해서 기스가 난 게 좀 다를 수도 있잖아. 그럼 세상에 같은 동전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어쨌든 같은 동전이라고 그냥 어떤 상상으로 생각을 하면 동전이 두 개가 AA야. 그럼 구별이 없다고 치면은 앞이 둘 다 앞, 둘 다 뒤, 앞 하나, 뒤 하나 이렇게 세 가지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그럼 경우의 수가 세 가지인가? 뭐 이런 얘기야. 근데 물어보지 않아. 왜? 내가 아까 얘기했던 철학적 고민 때문에 과연 같은 동전이냐 다른 동전이냐 같은 동전이라고 이게 말이 되냐? 그런 것 때문에 안 나온다고. 자, 그러면 만약에 다른 동전이라고 쳐보자. 그러면 이제 구분이 생겼어. 무슨 얘기냐면 앞, 뒤, 뒤는 뭐 그냥 끝인데 앞, 뒤, 뒤, 앞 이건 다르잖아. 그러면 경우의 수가 네 가지가 나오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물어보지는 않는단 말이야. 이렇게 내면은 별로야. 아, 안 내. 근데 어쨌든 이 두 동전이 같은지 다른지에 대한 궁금함이 생겼어야 된다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물음에 대해서 이게 같은 동전인지 다른 동전인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 자, 이 얘기 잘 들어야 돼. 그냥 앞 하나 뒤 하나가 나올 확률은 얼마일까? 당연히 그냥 4분의 2야. 지금 이 네 가지로 쳐야 된다고. 결론은 네 가지로 쳐야 된다. 그럼 결론은 다른 걸로 쳐야 된다야. 근데 그걸 왜 다른 걸로 쳐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야. 자, 알겠죠? 네, 그래서 답은 2분의 1인데 이게 왜 그런지를 자, 들어봐. 이게 확률의 정의다. 엄밀히 얘기하면 수학적 확률의 정의야. 얘가 수학적 확률. 아까 통계적 확률과 대비되는. 자, 내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 표본 공간을 이렇게 구성할게. S라고 쓰고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표본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면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순서상스럽게 쓸게. 왜냐면 동전 두 개가 다르다고 치면은 A, B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는 A 동전이 앞이냐 뒤냐, B라는 동전이 앞이냐 뒤냐 그렇게 표현해 볼게. 그러면은 앞, 또 체계적으로 사전식별, 그다음 뒤가 나왔을 때 앞, 뒤가 나왔을 때 뒤.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자, 지금 PA라고 할게. 사건 P AB가 있으니까 내가 그냥 줄여서 P라고도 쓰거든. 확률이라고 할게. 이 사건은 뭐 어떤 사건?
아파나 뒤하나 나올 확률. 뭐 그래? 그럼 사건 X라고 하지 뭐. PX는 아파나 뒤하나 나오는 사건이 X야. 자 그러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NS, NX. 자 한번 확인해봤어. 4분의. 그 다음에 아파나 뒤하나 나오는 근원 사건은 지금 요 놈하고 요 놈이잖아. 그러니까 2. 그래서 2분의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내가 하나 물어볼게.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쌤 어차피 둘 다 앞이거나 둘 다 뒤거나 앞하나 뒤하나거나 이 세 가지 아닙니까? 그럼 2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 아닙니까? 이걸까요? 이걸까요? 얘가 맞다는 거지. 왜 3분의 1이 안 되는지 잘 생각해봐. 내가 아까 처음에 확률을 정의할 때 주사위 던지기 할 때 각각이 6분의 1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 경우랑 이 경우랑 이 경우로 세 가지로 구분했다면 얘도 확률 3분의 1을 가지고 있고 3분의 1을 가지고 있고 3분의 1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네가 생각했을 때 좀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보자. 네가 동전을 던졌을 때 두 개를 던졌을 때 둘 다 앞이 나오는 확률하고 그럴 가능성하고 하나는 앞이 나오고 하나는 뒤가 나올 가능성이 누가 더 높을 것 같아? 얘가 더 많을 것 같지? 그치? 가능성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능성이 다른 거를 가지고 표본 공간을 한 개, 두 개, 세 개로 구성을 해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쪼갤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구성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동전 두 개가 같든 다르든 같다고 해도 아니면 말이 없어도 그냥 다른 거라고 치고 계산하는 게 좋아. 결과적으로. 아무튼 표본 공간의 원소 개수를 하나, 둘, 셋, 네 개로 구성해야 된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얘도 4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고 얘도 4분의 1을, 얘도 4분의 1을, 얘도 4분의 1을 가지고 있도록 표본 공간을 구성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게 핵심이었어. 그러니까 문제가 나올 때, 확률 문제 나올 때 같은 동전이냐 다른 동전이냐 이런 얘기 안 해준다고. 이해됐죠? 자,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여러분한테 좀 편하라고 이 말 하면은 그런 거야. 다른 동전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은 틀리지 않을 거다. 그게 결론이야. 지금 얘기한 게 이 단원의 핵심이야. 나머지는 어렵지 않아. 용어니까. 자, 이 정도로 이제 확률의 정의를 한번 얘기해봤고, 자, 내가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3-2의 확률에서 P라고 했고 정의가 나와 있고 수학적 확률이라고 한다. 그 수학적 확률의 정의를 얘기한 거야. 그 밑에 통계적 확률이란 말이 있는데 그냥 가볍게 읽어보면 돼. 아까 통계적 확률 문제 풀었을 때처럼 그냥 경험적으로 통계적으로 뭐 이 정도 뭐 몇 번 중에 몇 번 일어났다 뭐 그 얘기야. 그럼 내가 이제 소개 안 한 게 뭐냐면 거기 위에 용어야 용어. 합사건. 자, 여러분 합사건은 그거 생각하면 돼. 경우의 수에서 합의 법칙. 그 다음 곱사건은 경우의 수에서 곱의 법칙. 그대로 온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뭐 여사건 이렇게 있네. 그 다음에 여사건은 뭐 하면 돼? 원래 아는 거잖아 여사건은. 그 다음에 배반사건. 자, 배반사건은 좀 중요하다고 그랬어. 왜냐면 시험에 잘 나오거든. 이 용어를 외워야 돼. 자, 자, 뭐라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내가 합의 법칙. 자, 일단은 뭔지 이해를 하고 봐야겠지? 곱의 법칙. 아, 얘는 됐고. 자, 근데 아까 우선 이렇게 얘기할까? 야, 사건이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사건은 집합이다 그랬지? 그럼 합사건도 집합이겠지? 어허. 자, 그래서 편안하게 합집합 그러면 되는 거야. 자, 곱사건. 곱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 동시에.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고 겹치잖아? 그래서 교집합. 곱사건은 교집합을 말하는 거야.
사건이 집합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여 사건은 여집합. 자,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 예를 들어볼게. 역시 또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한다 이거지. 자, 예 첫 번째. 합사건이라는 거는 이렇게 할까? 합의 법칙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자. 내가 또다시 주사위를 던졌어. 자, 주사위를 던졌는데 사건 A는 뭐냐면 홀수의 운이 나오는 거야. 사건 B는 뭐냐면 소수가 나오는 거야. 소수가 2, 3, 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당연히 PA는 6분의 3, 2분의 1이 될 거고 PB도 그렇네?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여기서 이제 합사건은 뭐냐면 이렇게 쓰면 돼. PA 합 B. X는 바로 안 되고 A 합 B가 뭐냐? 이게 합사건이야. 이게 합사건의 정의야 그냥. 사건은 집합이니까 집합과 집합이 있을 텐데 사건과 사건이 있을 텐데 합했다 이거야. 합사건. 그 이거는 A 합 B라고 읽으면 되는데 집합이니까 내가 여기다 P를 딱 붙이지? 그럼 합사건의 확률이 되잖아. 이게 어떻게 무슨 뜻으로 해석되냐면 사건 A가 일어나거나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이런 거야. 그럼 사건 A가 일어나거나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뭘 구해놓으면 되겠니? A 합 B를 뭐 해놓으면 되잖아. A가 일어나거나 B가 일어나는 거는 1 있고 2 있고 3 있고 5 있잖아. 그럼 4개네. 이 4개니까 6분의 4, 3분의 2지. 이게 합사건이야.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곱사건 예를 한번 들어볼까? 교집합 같은 경우.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가능한가? 내가 주사위를 던졌는데 사건 A가 있고 사건 B가 있는데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거 말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거는 이렇게 생각해볼까? A 교 B. 그럼 뭐야? A와 B의 곱사건이야. 교집합이지. 그러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야. 무슨 얘기야? 주사위를 던졌는데 홀수의 눈이 나오면서 홀수이면서 뭐야?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인 거야. 그럼 누구야? 그럼 A 교 B. A 교 B를 써보면 되잖아? A 교 B. 누구니? 3하고 5인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어떻게 쓰면 돼? 3하고 5니까 6분의 2에서 3분의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곱사건이 뭔지 알겠죠? 교집합. 그러니까 사건은 집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여사건은 여집합인데 뭐 쉽지 뭐. 뭐 어떻게 하면 돼, 걔는? 걔는 쉬우니까. A 여집합, 그럼 A 여사건이지. A는 뭔데?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럼 홀수의 눈이 나오지 않는 사건. 뭐겠어?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PA여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얘는 2분의 1이겠지. 근데 이거 괜찮을까? 이거 좀 직관을 바로 가도 되나? 1-PA 괜찮아? 그잖아. 전체 경우의 수에서 그 사건을 빼면 여사건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것처럼 확률의 합이 1이니까 1에서 얘를 빼면은 이게 나오겠지. 역시 경우의 수에도 여사건이 중요하고 확률에서도 여사건은 중요하다. 직접 확률을 계산하기 어려우면 반대를 생각한다. 여사건은 마인드적으로 항상 중요한 거야. 자, 지금은 용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해는 되죠, 여기까지. 그 이제 배반 사건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 방금과 같은 상황에서 배반 사건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게. A라는 집합은 1, 3, 5라 그랬어.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지. 근데 B는 내가 4의 배수? 그럼 4밖에 없잖아. 4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4밖에 없잖아. 자, 딱 보면 어때? A랑 그냥 겹치지 않지. 집합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집합 A와 집합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집합적으로는 뭐라 그래? 집합 A와 집합 B가 서로 소다. 이렇게 얘기하지. 자, 근데 이게 사건은 집합이잖아. 집합은 사건이잖아. 그러니까 쟤를 사건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확률에서 얘기한 대로 하면 A와 B는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우리는 이 공집합을 다른 말로 이제 여기 확통해서 뭐라고 하면 되겠어? 공사건이라고 하면 되겠지? 아이 그냥 집합이 사건이야. 그러니까 공집합, 공사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쉽게 얘기하면 A라는 사건하고 B라는 사건, A라는 집합하고 B라는 집합이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집합적으로는 서로서고 사건의 입장에서는 그 사건 A와 사건 B가 배반이다. 사건 A와 사건 B가 배반 사건이다. 그것도 뭐 배반했어.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 뭐 친구가 친구 배신했어. 뭐 그런 거 아니야. 아무튼 용어가 배반 사건이야.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거지. 어떻게 홀수면서 사회배수가 나오겠어. 그죠? 네. 그럼 당연히 배반 사건이라는 것은 이것일 텐데 이거랑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면 n a 교 b가 0인 거야. 이거 사실 똑같은 얘기잖아. 근데 필요 충분 조건이야. 또 필요 충분 조건이 또 있어. p a 교 b가 0인 거지. 자, 그래서 배반 사건은 어렵지는 않고 용어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놔라. 왜? 시험에 나오니까. 그리고 a 교 b는 곱사건이라고 하니까 곱사건의 확률이 0인 거지. 자, 이해됐죠? 자, 이렇게 이 정도로 이제 용어를 정리를 하고요. 됐어. 그래놓고 거기 보시면 집합에서 중요했던 게 벤 다이어그램인데 책에 벤 다이어그램이 잘 나와 있어. 합사건 합집합, 곱사건 교집합, 배반사건 교집합이 공집합, 여사건 잘 칠해놨죠, 그죠? 자, 지금 여기까지 이쪽 페이지에 있는 거 다 했고, 자, 기하적 확률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따 하자. 그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일단 기하적 확률은 수능에는 출제가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 그 이유는 좀 이따 할게. 다른 거 중요한 거 먼저 할게. 그 옆에 96번도 기하적 확률이라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기로 하고, 자, 페이지 넘겨봐. 31쪽에 확률의 기본 성질 이제 읽고만 넘어가면 돼. 다 사실 다 했거든. 표본 공간 LC는 어떤 시행에서 사건 A에 대해서 PA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2번 PS는 1이다. 3번 P공집합, P공사건은 0이다. 자, 됐고요. 자, 확률의 덧셈 정리에 대한 얘기 아주 뭐 되게 당연한 얘기가 좀 써져 있는데, 자, 여기를 잠깐 해볼게요. 자, 여러분 알다시피 집합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한번 확인만 해주면 돼. 이거 알고 있잖아. 근데 내가 이거 상황에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다 NS로 나눠버릴게. 한 방에 해도 돼? NS. 다 NS로 나눌게. 그럼 좌변은 NS분의 NA와 B니까 당연히 P의 A와 B로 바뀌겠지. 그 다음에 NS분의 NA니까 PA가 되겠지. NS분의 NB니까 PB가 되겠지. NS분의 A니까 PA급이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거를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한대요. 그런데 만약에 A랑 B가 배반 사건이다. 얘가 0일 거 아니야. 얘도 0일 거 아니야. 그럼 그냥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 더하기 B가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느끼는 게 더 중요해. 당연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사건의 확률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오케이? 됐어. 자, 이 정도로 하고. 나 기하적 확률만 아직 얘기 안 했다? 자, 오른쪽 먼저 보자. 97번 봐봐. 흰 공 3개랑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다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다음을 구하시오 그랬어. 자, 문제 다시 읽어보면 알겠지만 흰 공 3개는 같은 공일까? 다른 공일까? 말 안 해준다니까? 자, 그래서 흰 공 3개, 검은 공 2개. 자,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5개가 들어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임의로 3개 공을 동시에 꺼낸대. 자, 근데 내가 미리 얘기하면 아까 뭐라 그랬지? 흰 공 3개는 다른 공이야. 그리고 검은 공 2개도 다른 공으로 일단 쳐봐. 자, 그래서 다음을 구하시오. 근데 3개를 꺼낸대. 자, 1번 문제 어떻게 푸냐면 이걸 5개를 다 다른 걸로 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이 5개 중에 몇 개를 뽑는데 3개를 뽑는데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5C 3이지. 5개 중에 3개를 뽑으니까.
근데 여기서 뜻이 서로 다른 5개 중에 서로 다른 3개를 뽑는 경우의 수잖아. 근데 검은 공이 3개 나올 확률이야. 그럼 검은 공이 3개가 있는, 아니고 검은 공이 2개밖에 없는지? 아, 그러면 뽑을 수가 없으니까 0이네. 이게 왜 물어봤어? 2번. 흰 공이 1개 이상 나올 확률이야. 아이 뭐야 얘는 1이잖아. 영역을 물어본 거네. 자, 근데 이 문제를 내가 문제 바꿔볼게. 이건 너무 쉬운 걸 물어봤고 문제 바꿔가지고 여기서 3개를 꺼내는데 3개 꺼내는데 흰 공이 하나, 흰 공이 둘, 검은 공이 하나 나올 확률을 계산하라고 했어. 이거 설명하고 싶었거든. 그러면 5개 중에 3개를 뽑는데 중요한 건 서로 다른 5개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야. 계산할 때. 그 다음에 흰 공 2개니까 흰 공 3개 중에 서로 다른 3개 중에 2개를 뽑아주고 검은 공 2개 중에 1개를 뽑아줘서 계산해서 이렇게 확률을 계산한다는 거지. 자, 이게 왜 그런지 생각해봐. 흰 공이 있는데 내가 흰 공, 화이트지? W1, W2, 그러니까 W 검은 공, 블랙이니까 B 이렇게 있다고 쳐봐. 내가 뭐 같은 공일 수도 있고 다른 공일 수도 있는데, 자, 내가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뭐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면 다 다른 걸로 보이지. 자, 이렇게 줘야 얘도 확률 5분의 1을 가지고 있고, 얘도 확률 5분의 1을 가지고 있고, 5분의 1을 가지고 있고, 5분의 1을 가지고 있고, 5분의 1을 가지고 있잖아. 아이, 그잖아. 다 5분의 1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자,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 이거랑 비슷한데, 상자가 있는데, 여기에 검은 공이, 흰 공이 하나가 있어. 그 다음에 검은 공이 10에 10 쓴 게 있어. 자, 잘 봐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를 꺼내는데 흰 공이 나올 확률은 흰 공 아니면 검은 공이니까 2분의 1이라고 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해? 10의 10제곱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계산하잖아. 그럼 이거 전체 가지수가 10의 10승 더하기 1인 이유는 이 한 개랑 이 10의 10승계를 다 다른 것으로 인식하고 계산했으니까 된 거잖아. 그렇게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 계속 강조할게. 자, 근데 98번은 그냥 단순에 3분의 1하고 2분의 1을 더한 다음에 6분의 1을 빼면 되겠지. 99번도 산수네. 서로 배만 사건이니까 PA 교비가 0이니까 PA 더하기 PB가 PA 합이잖아. 그럼 4분의 1에다가 PB를 더하면 5분의 3이다. 산수니까. 자, 그 다음 100번 한번 해볼까?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5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8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자. 그러면 1부터 50까지가 있는데 A라는 사건은 8의 배수니까 8 곱하기 1부터 8 곱하기 6까지 이렇게 있겠네? 6개야. 자, 그러면 PA는 50분의 6, PA 여집합은 이것만 적어볼까? PA는 50분의 6. 그죠? 1부터 50까지 됐죠? 아, 그럼 PA 영은 당연히 뭐야? 1 빼기 50분의 6. 확인 정도. 여기까지 이제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시행과 사건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문제도 많지 않으니까 내가 미리 문제를 풀어주지는 않을게. 왜냐면 여러분들이 확률은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서 풀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단 숙제가 나가긴 하는데 문제 풀이할 때 또 잘 듣는 게 되게 중요하겠어. 그래서 이제 뭐 특별한 문제를 풀지는 않을게. 쫙 푸시고 특별히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풀어보시고 숙제는 42쪽까지야. 그러니까 그냥 끝까지죠 뭐. 확률의 뜻과 활용 3단원 끝까지인데 자 지금까지 한 얘기 다 이해됐지. 확률이 뭔지 알겠지. 하시면 되고 내가 마지막으로 기하학적 확률만 잠깐 얘기하는데 요게 근데 내신에는 나올 수도 있어. 나올 수 있는데 약간의 애매함을 가지고 있는 부분까지도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 수능에는 잘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일단 기하학적 확률은 별거 아니야.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워서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자, 30쪽에 오른쪽에 96번을 봐봐. 다음 그림과 같이 구등분한 정사각형 모양의 관역의 촉을 한번 쏠 때 총알이 초록색이 칠해진 부분을 맞힐 확률을 구하시오. 너무 상식적이라서 오히려 이런 문제는 이제 초등학생이 잘 풀겠지, 그지? 쌤 책이 지금 흑백이라서 아마도 큰일 났네. 총알은 관역을 벗어나지 않고 경계선에 맞지 않는다. 자, 첫 번째. 관역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건 오케이. 경계선에 맞지 않는다? 그게 이제 좀 오바지.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초록색이 어딘지 지금 난 구분이 안 되거든? 그래서 내가 초록색이 여기랑 여기랑 여기라고 해볼게. 지금, 응? 오케이? 어쩔 수 없죠. 그럼 이제 여기에 그냥 딱 했을 때 여기 9개잖아. 근데 초록색이 3개잖아. 이게 기하학적 확률이야. 뭔가 뭐 뽀대나게 얘기할 게 없어. 그냥 넓이분의 넓이다 이거지. 뭐 혹은 길이분의 길이가 될 수도 있고 부피분의 부피가 될 수도 있는데 주로 넓이분의 넓이야. 근데 학교 시험에서 고등학교 시험은 내신에서는 넓이분의 넓이 또는 길이분의 길이 뭐 그 정도로 인식을 하면 되겠어. 거기 뭐 영역 S의 크기분의 영역 A의 크기인데 뭐 그런 거야. 아무튼 요거는 쉬운데 자 그럼 뒤로 가서 내가 하나 더 해볼게. 자 120번을 봐봐. 이거 하나를 통해서 개념을 좀 잡아볼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ABCD가 있는데 문제 잘 읽어. 내부의 임의로 한 점 P를 잡을 때 딱 내부래 내부. 그럼 경계는 잡으면 안 돼? 딱 P를 잡아. 근데 뭐라고 했냐면 삼각형 PAB가 여기가 A고 여기가 B거든. PAB가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그랬어. 일단 문제를 먼저 풀어줄게. 둔각삼각형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아이디어는 좀 좋은 아이디어야. 내가 여기서 이것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려야 돼. 왜냐? 예각이냐 둔각이냐를 가르는 기준이 직각이잖아. 그래서 내가 P가 여기 있다고 쳐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직각이 된단 말이지.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P가 이 내부의 정 중에 요 점하고 요 점을 빼놓고 요 선상에 있게 되면 직각이 돼. 그러면 문제에서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둔각이 되려면 이런 데 있으면 되지. 이런 데 있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 여기가 둔각이잖아. 다른 데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답은 뭐냐면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P는 여기 내부에 있을 수 있으니까 내부의 영역은 4고 이해됐죠? 맞는 것 같은데? 오케이.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P가 위치할 수 있는 곳은 이거야, 이거. 이것의 내부지. 그럼 이것의 넓이는 뭐냐면, 얘가 1이니까. 그죠? 네. 이 넓이는 2분의 1 알제곱 세타, 혹은 뭐 이제, 2분의 파인가? 2분의 파이잖아. 그래서 면적분의 면적을 한 거야. 그래서 답은 8분의 파이가 맞아. 근데 이게 완벽한 논리의 체계를 갖추기가 좀 힘든 점이 뭐냐면 이제 봐봐. 여기서 이런 반론을 누군가 제기할 수 있다는 거지. 첫 번째. 내가 내부의 점 P를 찍으면 이 선은 빼놓고 여기 어떤 점을 찍을 수 있는 그 점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넓이가 4란 말이야. 오케이. 그 전체 표본 공간을 봤어. 근데 둔각삼각형이 되려면은 지금처럼 요 반원의 내부에 있으면 되니까 이 면적을 여기다 했단 말이야. 뭐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은 예각삼각형이 되려면은 이런 데 있으면 되잖아. 이제 이렇게 하면 예각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요 면적을 계산하면 되니까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반대니까 면적 합쳐서 4잖아.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1-8분의 파이겠네. 이렇게 말해도 답이란 말이야, 실제로.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뭘 물어보지 않냐면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물어보지 않아. 이걸 물어보지 않아. 면적을 이루지 못하니까 선이니까 이 선상에 있으면 되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야 그러면 여기서 점 하나 찍는데 직각삼각형이 될 가능성은 없니?
그럼 네가 뭐라고 얘기할래? 직각삼각형이 될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데 확률이 0이 되는 거야. 이게 기하학적 확률의 약점이지. 근데 너무 그렇다면 이제 뭐 이걸 왜 만들어서 미워하지 말고 이런 문제를 보면은 우리가 이런 기하학적 확률을 도입한 이유는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긴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하고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이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보다는 훨씬 커. 맞잖아. 그러니까 거의 무시할 정도로 작단 말이야. 비교적, 상대적으로 보면 면적을 이루는 거랑 손밖에 안 되는 거랑 비교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이해를 해달라는 거야. 근데 이제 어떤 엄밀한 확률의 정의로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수능엔 잘 출제를 안 하는 거지. 자, 어쨌든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하긴 했는데 정리해 볼게. 어쨌든 중요한 건 오늘 첫 번째 다시 개념을 한번 쫙 보자.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고 질문하면 되거든. 자, 처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주사위 던지기라는 시행을 통해서 시행, 표본 공간, 근원 사건, 사건 뭐 이런 거 얘기했어. 중요한 건 사건은 집합이다. 자, 그래서 주사위 던지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용어를 얘기해줬어. 배반사건 특히나 시험에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 확률이 생각보다는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랑은 좀 다르다는 걸 얘기했는데 이건 계속적으로 문제 풀면서 할 얘기야. 자, 그 다음 통계적 확률은 가볍게 기하적 확률은 방금 얘기했고 자, 그 다음에 확률의 기본 성질 상식이고 덧셈 정리 장난하나 여사건의 확률 뭐 당연한 거고 자, 항상 문제 풀 때 경우의 수랑 확률은 여사건을 생각하는 건 항상 중요하다. 자, 이 정도로 수업을 마치겠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당부하고 여기까지 할게.